네, 2023년 4월 10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주말 잘 보내고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벌써 4월도 3분의 1이 가고 있는데요. 4월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4월 16일 세월호도 그렇고 4.19 혁명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4월 10일은 내년 총선이 꼭 1년이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서울의 소리도 저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통한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뭐 사실 쌀쌀보다는 조금 따뜻한 날씨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쌀쌀만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쌀쌀 대신 보리보리나 콩콩 뭐 이런 거는 어떨까? 제법 이쁜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이 뭐 허락하신다면 다음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보리보리합니다. 자, 아무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큰 지역이 많아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임으로써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불조심 꼭 하셔야 하고요. 자,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서울의 소리 오는데 벌써 차가 막히더라고요. 자, 현재 아무튼 운전석에 앉아 계시든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계시든 아직 이부자리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든 유효상의 신통할이 오늘 아침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10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합니다. 그럼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단신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한 정의용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자꾸 탈북어민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탈북 살인자, 탈북 살인마,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후쿠시마현 일본의 시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현지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부산 일광수산 횟집에 별점 테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름이 일광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3광이나 8광 이렇게 했으면 38광땡이나 될 텐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달 28일 치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1년 농사가 4년을 좌우한다고 봐야 하지요. 전투력 좋은 사람 뽑았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거부권을 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상권 분립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긴 그 머리로 뭘 바라겠습니까? 다음입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횟집 도열 논란에 대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사진들 보셨죠?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서초파나 뭐 용산파 두목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나가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꼭 그 모습 같더라고요. 다음입니다. 홍준표 지사에 이어서 황교안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 축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빤스 내리던 인간들이 새 빤스로 갈아입은 꼴이라서 괘씸하지 않을까요? 정광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과하다 할 정도로 마약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이 마약 단속에 나서는 검찰이 세상에 어딨나 이렇게 싶긴 한데요. 아무튼 국민의힘 자제분들 꽤 많더라고요. 집안 단속부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산불대 골프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며 KBS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장에 간 게 아니라 골프 연습장에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초이 그 실제 인물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오늘 봉환된다고 합니다. 참 진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을 지켜주신 것처럼 조국이 그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장현이 5월 초까지 지하철 시위를 유보하고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벽 보고 고함을 치는 게 참 빠를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입니다. 치명률 20%의 진드기의 습격, 올해 첫 SFTS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요. 봄철 나들이 산행이나 잔디밭 들어가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역대 34번째로 100호 골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래도 이 시국에 한번 기분 좋게 웃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도 난상 토론을 시작한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과 연장을 논의한 이후에 19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자, 토론보다는 자기 배지 없어질까봐 자기 자리 챙기는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원이 달려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나를 좀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좀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모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야 수기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율 1%대도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보세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독재정부예요. 근데 1% 지지율이면 대체 누굴 위한 정부라는 걸까요? 참. 양곡관리법에 찬성 의견이 60%가 넘습니다. 반대 의견은 고작 28%고요. 이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행보는 빈손이라고 평가했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등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빈손으로 평가하며
선동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과의 면담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안 만나준 도쿄 전력이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428억 약정설은 검언 유착에 의한 가짜 언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과 보수 언론과의 유착에 의한 가짜 언플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428억 약정설을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이후 무려 2064건의 보도가 쏟아졌지만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설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조중동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이 막 떠들고 검찰이 덥석 물어서 마구 지저대는 게 무슨 순서처럼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토대로 한 민생정책 15건을 선정했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도,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15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미 다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무슨 신대륙 발견하듯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음주운전, 만취운전에 9살 여아가 대전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생 정책에는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제발 엉뚱한 짓 벌리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챙기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 운영은 섬세해야 한다 하며 디테일로 승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만 5세 입학, 최근 주 69시간제까지 현명한 국민께서는 이런 설익은 정부 정책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을 금세 간파한다고 했습니다. 자, 디테일이 승부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밥 한 공기 더 먹기,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이런 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고 신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개웃기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장관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세수를 우려했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올해 세수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까지 거친 세수가 1년 전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데다 법인세 등 주요 세수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법인세 내려주고 부자 감세하고 이제 와서 세수 결손을 얘기한다. 참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참 할 말이 없고 겁이 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진 경제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경제 살리자고 밥 한 공기 더 먹자, 폭탄주 한 잔씩 말아서 마시기 운동하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에 대한 감청을 해서 논란이라는 9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CIA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관련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과거 전례를 살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감청을 당했는데 협의를 한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하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뻥을 치고 일관성이 없어서 감청을 해도 미국이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포스트가 윤석열 미국 조롱해놓고 미 의회에서 연설 이렇게 보도했다는 10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의회를 모욕적으로 조롱했음에도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섞어 쓰는 특이한 경향이 있고 사대주의라고 비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 뉴욕 포스트가 감히 한미 동맹을 해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취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라 이런 주장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발 미국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그냥 김건희 화보나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잠깐 멍 때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를 갖고 와서 다음 소식입니다.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는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이 안민석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발언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고 아예 고백을 한 거지요. 자, 그러고도 남지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진보당 이번에 당선된 강성희 의원의 국방위 배정에 대해 기밀 노출을 우려했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국회 국방위 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의 진보당 의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하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 주장인데요. 그런 식이면 이 군사독재 쿠데타의 후신이야말로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방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걸 아직도 믿는다는 태영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부산 일광수산 횟집에 친일몰이가 역겹다고 했다는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일광수산이 일본과 관련 있다는 시민 언론 더 탐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광 횟집에 대한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진법사의 일광 조계종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이거 그냥 한 언론사의 그냥 주장이고 어쩌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들은 뻑하면 종북몰이하고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지요. 하태경 의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번에 윤석열 주변에 간신배를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변에 간신배를 물리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위기 경보를 거듭 보냈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는 임금은 교만하고 신하는 아첨꾼이라는 말을 새겨듣고 지금 현재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첨꾼을
천해라고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이번에는 또 얼마나 버티다가 사과하려고 하는지, 참, 아니면 지금 윤석열한테서 발을 빼는 중인가? 심평은 과연 간신나라 충신일까요? 충신나라 간신일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의 수사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 간첩단 사건이 15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은 진보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도하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그대로를 언론을 통해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지에서 공안물이 간첩 조작 사건에 열리라는 국정원의 바퀴벌레들 아닌가, 음지에서 버글버글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가 이렇게 줄줄 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국정원은 해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자,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관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 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면서 왜 법관은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법관도 사람이니까 개인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후배 법관들도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효과 연 2천억 이라더니 채 1년도 안 돼서 한산한 청와대 17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청와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산하기만 합니다. 당시 윈스위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해마다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주변 상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자, 일제 총독부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듯이 사람 꼬이라고 청하원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거 하는 짓 보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권경의 변호사 징계가 최대 3년 정직 이하일 수 있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학교폭력 소속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정직 징계는 최대가 3년 정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가 최대 3년이라 혹시 변호사협회가 거기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는 놈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손에 의한 전파가 1.7배 높다는 것이 19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의 손에 의해 가족 간 전파 위험이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뿐 아니라 이 손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대중교통 손잡이, 각종 키오스크 이런 건 다 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 도생 할 수 있는 건 박박 손을 닦는 거, 이게 최우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손 좀 꼭 닦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국이 정광훈 목사에게 청구한 구상권
5억 6천만 원이 난관이라는 20번째 소식입니다. 자, 보건당국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중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한 정광훈 목사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재판 진행이 이렇게 늘어진 이유는 정광훈 목사의 형사 재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래 하나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대한민국이 지금 정광훈 앞에서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노래 불러서 송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여행과는 무관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해외여행과 무관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정 국가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광역 방역이 있잖아요. 이거 설마 이 비꼬는 말인 거는 알고 있겠죠?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대정부 질문을 통한 설전을 벌였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이 국민만 열받게 하는 고기압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팽팽한 여야가 기싸움 속에 양곡 관리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두고 윤석열의 거부권이 이어질지 전국은 안개 속을 헤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유효상 신통할의 마무리는 월요일에 어울리는 켄트의 명언, 월요일 아침의 생각이 한 주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더 강해지고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자신을 보세요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이 명언을 자주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150개의 세포가 살아서 숨쉬며 새로운 일에 대한 능력을 발산하기를 이 150억 개의 세포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150억 개의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지금 저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4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7시 출근길, 7시가 이제 2분 남았네요. 다들 7시 시작하는 뉴스공장으로 옮겨들 타시죠. 그 공장으로 가는 길목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할 꼭 들렸다 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효상의 신통할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